자, 반갑습니다. 춘천기계공학고등학교 군특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오늘은 육군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개선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존의 부사관 장기복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민간부사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민간부사관 기준으로 의무복무가 4년이죠. 4년입니다. 근데 장기심사는 언제 들어가냐면 5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 연장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복무 연장 3년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7년을 근무를 하게 되겠죠. 7년을. 왜냐면 기존 제도는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그 하사 5년차 장기복무 1차 심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6년차에 2차, 7년차에 3차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좋든 싫든 간에 연장복무 3년을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최소 연장복무 1년을 신청해야 장기복무 1차 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죠? 이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존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20살에 입대했으면 조금 나아요. 20살에 입대했으면 내가 군복무 7년을 한다라고 하면 27, 28 정도의 전역을 하니까 전역해서 재취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군복무 기간을 총 7년 했다. 그러면 30살 전후에 전역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영부영 하다가 23살에 입대를 했어요. 7년을 했으면 30입니다. 30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물론 군 경력으로 좀 우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회사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나이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인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육군본부에서 이제 연차를 조금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군복무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에 입대했던 사람도 이거 장기복무 안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연장복무 3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냥 장기복무의 꿈을 접고 그냥 전역을 하는 거예요. 연장복무 신청을 안하고. 저만 하더라도 ROTC로 2년 4개월 근무를 하니까 중2 1년차 때 장기복무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무복무가 2년 4개월이니까 그냥 중2 때 한번 신청해보지? 하고 신청해보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제도로는 장교들도 연장복무 3년을 무조건 신청을 해야 돼요. 연장복무 3년을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복무 심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연장복무는 됐는데 장기복무 합격을 안 하면 총 6년 7년을 하게 되면 30, 31, 32 정도의 제대를 하게 됩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 30살 넘어서 전역하게 되면 대위 전역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중2 전역자들은 대기업에서 이제 장교 우대 해가지고 받아주지만 대위 전역자들은 안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과연 내가 연장복무는 되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만 장기복무 될까 하는 애매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기존에 장교든 부사관이든 간에.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바로 의무복무 4년 안에 장기복무 심사를 1차, 2차를 끝낼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요. 어떻게? 그냥 의무복무 4년만 하면 됩니다. 의무복무 4년 하고 하사 3년 차에 장기복무 1차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사 4년 차에 2차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선발이라 해가지고 5년 차에 혹시나 3년 차, 4년 차 뽑았는데도 좀 스스로 그만두거나 하는 관두는 애들 있고 이렇게 좀 부족분이 있다라고 하면 5년 차 인원에서도 뽑겠다라고 하는데 5년 차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무복무 4년으로 장기복무 1차,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장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건데, 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현재는 임관 5년 차가 됐을 때 60%를 선발하고, 임관 6년 차가 됐을 때 40%를 선발하고, 7년 차에는 혹시나 부족분이 있을 때 뽑겠다. 그러니까 거의 안 뽑는다 이런 거죠. 기존 제재가. 그런데 이걸 개선을 한다. 어떻게? 하사 3년 차에 40%를 뽑고, 하사 4년 차에 60%를 뽑고, 그 다음에 5년 차에 혹시나 이렇게 뽑았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뽑겠다.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 3년 차, 4년 차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의무복무 기간 내 장기 선발을 통해 초급 간부들의 불필요한 연장 복무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연장 복무를 해서 장교든 부사관이든 불필요한 연장 복무를 해서 나이가 애매하게 전역해서 재취업이 어렵게 만드는 그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는 요 이유는 부사관에 관한 얘기고, 요 이상은 장교에 관한 얘기인데, 장교에 관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의무복무 기간 내 장기 선발을 통해서 초급 간부들의 불필요한 연장 복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OTC는 2년 4개월이니까, 그리고 학사장교 3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2 1년차 때부터, 지금 요 위에 자료를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중2 1년차 때부터 바로 장기 선발 들어가는 거예요. 중2 1년차 장기 1차 들어가고, 중2 2년차 2차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대위 달기 전에. 보통 소위 1년 하면 중2는 자동 진급이고, 중2 2년 하면 엘리트는 바로 대위를 답니다. 중2 2년을 하면. 좀 늦게 하는 사람이 중2 3년 4년 하고 대위를 하는데, 보통 중2 2년 하면 자동으로 대위를 달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2 때 선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장교들은. 그리고 그전에는 3월 달에 했던 거를 11월로 변경해서 연말에 뽑겠다. 그래서 변별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부사관도 비슷한 얘기죠. 요 이후 부사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는 잘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기간을 고려해서 4년차 선발 비중을 60%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사 1년차 때는 뭐 3월에 임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연말에 뭐 그 9월 10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요 때는 금평이란 자료가 별로 없어요. 하사 1년차 때는. 하사 1년차 때는 금평이란 자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사 2년차에 이제 금평이 올 나오겠죠. 1년을 제대로 생각 안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 3년차에 뽑는데, 1년 제대로 평가한 거 가지고, 물론 요것도 점수 들어가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1년 제대로 평가한 건 요거 하사 2년차밖에 없죠. 요거는 중간에 이제 뭐 3월에 임관한 사람, 7월에 임관한 사람, 뭐 이렇게 쭉쭉 있겠죠. 1년에 한 3개 기수, 4개 기수 배출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좀 애매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40% 뽑고, 그다음 4년차가 됐을 때 2년 제대로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60%를 뽑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40이랑 6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한 개 기수, 내가 이제 2021년 군번이야. 그러면 2021년 군번 그 총 인원 중에 내가 육군본부에서 장기복무 선발을 10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10명이란 TO가 있다라고 하면, 2021 군번에 장기복무 TO가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 중에 4명을 3년차에 뽑고 6명을 4년차에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두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으면, 예를 들어 얘가 관둬서 5명이 됐다. 그러면 요때 1명 뽑겠다, 이런 거니까 거의 이거는 뭐 안 뽑겠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5년차는. 뭐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TO가 10명이었는데 갑자기 12명을 늘었다. 그러면 요때 뽑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희망이 없습니다, 5년차는. 그래서 연장 복무를 옛날처럼 옛날에 연장 복무 3년을 무조건 해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연장 복무 3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연장 복무 한다 그러면 1년만 해도 돼요. 1년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하사 4년 하고 그러니까 의무복무 4년 하고 그냥 전역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감이, 이 3년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좋고, 단 이제 전에 우리 진로 교육 자료에도 보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사업 자금 모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군생활을 오래 할 생각은 없고 사업 자금만 좀 모아서 전역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장복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연장복무 3년 신청해서 총 7년 해서 돈 모아서 그냥 전역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찰 기간을 포함해서 4년 차에 2차 때 많이 뽑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역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복무해라.
이런 거죠. 전역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복무해라 이런 거죠. 장기 복무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자, 그러면서 5년차 이후 손실 인원만큼 선발하여 이제 중기 복무자 복무 의욕을 고취하겠다 하는 건데, 손실 인원만큼 해가지고 요때 뽑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인간 5년차. 그러니까 뭐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까 이제 갑자기 또 좀 티오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책적으로 갑자기 전차 부대를 늘릴까요? 하면 전차 부사관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뽑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근데 2018년 이전은 옛날 제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겠다. 2019년은 1년을 단축하겠다.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제대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2020년 인관부터 2020년 인관 요때 하사를 단 사람부터 요렇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인관하면 2년 뒤인 2022년에 이제 장기복무 선발 심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특으로 보면 요게 이제 군특 9기입니다. 군특 9기, 10기, 11기, 12기, 그 다음에 13기 이렇게 되죠. 군특 13기죠. 이렇게 되는데 군특 9기까지는 옛날 법을 적용하고 10기는 1년 단축하고 11기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사 3년차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죠. 3년차, 4년차, 3년차, 4년차, 3년차, 4년차. 그래서 요 인원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요 기수에서 장기 복무자가 10명 필요하다 그러면 요 기수 내에서 하는 거예요. 기수 내에서. 그러니까 요 옆에 선후배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자기 기수에 몇 명이 장기 희망을 하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기수에 장기 TO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죠. 육군본부에서 2020년 군번은 100명을 장기시킬 거야. 그러면 100명 중에 40명을 요때 뽑고 60명을 요때 뽑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각 기수별로 뭐 또 다를 수 있습니다. 20군번은 100명이 장기 티오가 필요하고 뭐 얘는 120명이 필요할 거야. 여기는 뭐 80명이 필요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수별로 좀 다를 수 있겠죠. 인원도. 그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임관 인원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요 밑에 또 단서조항 나오죠. 복무 연장 선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1년 연장 신청을 해서 5년차까지 바라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있지 나는 그냥 사업 자금만 모을래 해서 3년 신청해서 돈이나 모아서 전역해도 되고, 그 복무 연장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군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군특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합니다. 임기제 부사관 48개월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EMU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EMU 대학. 그래서 EMU 대학을 언제 가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기존의 선배들 저희가 이제 출소에 가보면 원래 상병 때부터 EMU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너 왜 상병 때 EMU 대학 안 갔어?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병 때는 좀 힘들고 하사 달고 여유 생기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보다 1년 늦게 EMU 대학을 가는, 의도적으로 1년 늦게 EMU 대학을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뀌고 나면 1년 늦게 가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EMU 대학은 무조건 상병 때 간다. 상병 때 진학을 한다는 거죠. 무조건 상병 때 진학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왜 그러느냐.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그 상병 때 이제 1학년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상병, 그 다음에 하사 1년 차죠. 왜냐면 9월 달에 하사를 다니까. 하사 1년차 1학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사 2년차가 되면 2학년이죠. 그리고 나서 하사 3년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장기복무 심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때 어떻게 되냐면, 고졸은 기본 점수 0.5점을 받습니다. 학력 가산점을. 전문대졸은 1점을 받아요. 4년제졸은
1.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0.5점 차, 그러니까 요 고졸과 전문대 졸의 점수 차이는 0.5점 차인데, 장기 복무 1차 심사 때, 1차 빠졌네요. 1차. 1차 심사 때 내가 다른 동기생보다 0.5점을 더 받으려면 무조건 상병대 가야 되는 거예요. 상병대. 안 그러면 1차 심사 때 나는 고졸인데 동기는 전문대 졸이 되는 거예요. 0.5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0.5점으로 장기복무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병대 진학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복무연장. 복무연장은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마라. 굳이 신청한다 그러면 1년만 신청하라. 왜? 추가 선발을 하니까. 근데 추가 선발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복무연장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사 3년차 때 복무연장 1년 내지 3년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장기복무 심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는 뭐 장기복무 심사를 위해서 복무연장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사 3년차에. 어쨌든 하사 3년차에 장기복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4년차에는 복무연장 1년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제도는 우리 군특밴드 우리 기수별 밴드, 우리 학교 기수별 밴드 제가 올렸죠. 하사 3년차에는 1년에서 3년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하사 4년차 때는 장기복무 1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장기복무 아쉽게 떨어졌다 그러면 뭐 4년차에, 그러니까 4년차에 심사 들어갈 때 연장할지 신청해야 돼요. 장기복무 떨어지고 심사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러면 장기복무 심사와 복무연장 1년 신청을 같이 4년차 해도 되긴 되죠. 자, 어쨌든 요런 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인기제 부사관 48개월 선택하면 민간 부사관 4년과 동일하고, 하사 3년차에 장기복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상병대 EMU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장기복무 1차 때 전문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무연장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 장기복무를 하고 싶습니다. 장기복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무연장을 하고 장기복무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의무복무 4년, 연장 3년에서 장기심사가 들어가고 불합격했을 경우에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을 3년 더해서 총 10년을 하고 도전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취업을 해라 했는데, 총 10년을 하면 이미 30살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지금 제도는 좋아요. 그래서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면 됩니다.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 의무복무가 얘는 3년이죠. 3년입니다. 그리고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은 임관해부터 이거 이제 부사관 임관 첫 해부터 바로 장기복무 심사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3년 복무하는 동안에 아마 2번의 기회를 줄 겁니다. 장기복무에 대한 2번의 1차, 2차 2번의 기회를 주겠죠. 주면은 요때 합격하고 떨어지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장복무 3년하고 똑같은 거죠. 총 7년이죠. 왜냐면 48개월에서 4년 하고, 그 다음에 재임용 부사관으로 3년 하고, 뭐 이게 들어가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굳이 한다 그러면 재임용 부사관 다시 재입대를 하고, 재임용 부사관은 5주인가? 교육기간이 좀 짧습니다. 3주인가 5주인가 뭐 굉장히 짧아요. 교육받고 바로 이제 인간하는 거예요. 부사교에서. 그래서 4년, 3년 하고도 장기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군특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나이가 30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병복무 기간까지 합쳐도 한 28, 9 정도의 전역이 가능하죠. 다 이제 장기복무 4번의 심사가 다 끝나도 28 전후 정도 될 겁니다. 28, 29 전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냥 중소기업 가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이제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제도가 변경되게. 왜냐면 이제 복무해야 될 기간을 2년에서 3년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복무 심사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복무 기간을 육군에서 2년에서 3년을 줄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대로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걸로.
의무공부 4년만 하고 3년차, 4년차에 1차, 2차 장기공부 심사 들어가는 걸로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